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지금부터 너무 억울하고 열받는 저와 제 언니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남자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남자친구와 우연한 만남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소개팅 자리를 대신해서 나간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는 나가기도 싫고 거절하다가 그날 하루만 때워주면 된다고 친구가 하도 부탁해서 나간 자리였어요. 네? 제가 마음에 든다고요? 네. 마음에 들면 안 드나요? 그쪽은 제가 영 아니에요? 이상하다. 그런 느낌은 못 받았는데.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혹시 유부녀는 아니죠? 사실은 모르겠다. 사실은 원래는 제가 이 소개팅 자리에 나올 건 아니었고 제 김미영이 부탁해서 그냥 차만 마시면 된다고 하더서 부탁해서 나온 거거든요. 어찌됐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돼서 죄송해요. 그럼 대타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건 뭐 그렇다 치고 그쪽은 제가 영 아니에요? 그쪽도 제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보였는데 내가 착각한 건가? 뭐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마음에 들어야 저도.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한 건 아니었어요. 친구 대신 소개팅을 나가서 내 마음에 쏙 들 남자를 만날 확률? 그게 그렇게 어려운 확률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럴 확률이 없을 거라고 나름 계산기를 두드렸던 이유는 당시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인연, 저는 왠지 솔직한 그가 마음에 들어 냅다 저질러 버렸고 이왕 지른 겸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마저 고백해 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네. 저 좋아하는 남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황당하죠. 뭐 그런데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요. 그냥 혼자 짝사랑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남자와 가오가 있지. 소개팅 자리에서 연타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망설인 거죠. 그런데 그쪽이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요. 흥? 뭐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고 싶어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정말 내 생에 이런 여자 처음인데 이러한 소설 속 주인공 같은 경우네요. 대놓고 양다리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사귀는 남자는 아니고 저를 만나기 전에 좋아한 남자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역시 스마트하시네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뭐 그렇게 해요? 나는 자신 있으니까 계속 두 사람 다 간보며 만나보라고요. 진짜요? 네. 사실 그 남자는 저한테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왜? 그럼 그냥 내가 판정승이네. 제가 마음은 있는 거죠. 그럼 일이 더 쉬워지네요. 그 마음 그냥 내비두고 저를 한번 만나봐요. 제가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지, 얼마나 아쉬운 남자인지 알게 해줄 테니까. 총기가 가득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저를 지그시 바라보던 그 남자. 그렇습니다. 지금의 제 남자친구, 제 예비 신랑입니다. 그의 말대로 얼마 못 가 저는 그에게 푹 빠졌고 이전에 제가 누구를 짝사랑했는지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나에 비해 그가 좀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우리를 갈라놓을 정도의 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사람에게 무슨 신분의 차이가 있나 말도 안 된다며 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꽤나 높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 평범한 대학, 평범한 사무직을 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고 그는 사업을 하는 꽤나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서울에서 손에 꼽히는 대학을 나온
여의도 증권맨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둘을 갈라놓을 조건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은 건 저의 자만이었을까요? 저도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바르게 자란 처자였는데 말이죠. 누군가 세상에 이런 신분제가 있다고 차라리 알려줬다면 좋았을걸요. 그러면 넘보지도 않았을 텐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사실 제가 욕먹을 정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지금부터 제 예비 시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 엄마가 같이 보재. 진짜? 나 너무 떨려. 뭘 떨고 그래. 우리 엄마 좋으셔. 엄청. 남자친구 엄마를 본 건 처음이란 말이야. 이런 구석이 다 있었어. 웃지만 말고 어머니 말이야. 내가 주의할 게 있을까? 뭐 어떤 거 좋아하셔? 선물은 뭘 사가면 좋아하실까? 선물은 됐어. 선물 사봐야지. 자기는 뭣도 몰라 정말. 그냥 꽃 좋아하니까 꽃바구니나 하나 사가자. 하긴 뭐 다른 걸 사가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하겠다. 그래. 첫인사 드리는 건데 굳이 뭐 정식 승들레도 아니잖아. 남자친구와 사귄 지 8개월이 됐을 때쯤 남친의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학창시절 외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따로 만난 건 처음이라 너무 떨렸지요.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어떤 말투를 써야 하는지, 어떤 소재로 대화를 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게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정식 상견례도 아닌데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는 했지만 당시에 제 나이가 20대 후반, 남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고 직장인 남친을 사귀면서 그의 어머니를 만나는 건 의미가 난다는 거잖아요. 가볍게 브런치 카페에서 봐도 된다는 남자친구의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적당한 한정식 집에서 점심 예약을 잡았고 남친의 어머니와 남친, 저 이렇게 셋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앉아요. 반가워요. 네. 오시는 길이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말 잘했네. 좀 길이 복잡하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여기가 동네도 예쁘고 그래도 서울 한복판이라 오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해요. 사실 이런 곳은 차를 갖고 오기는 영 그렇죠. 어린애들이나 오기 좋은 동네지. 아, 죄송해요. 뭐 이미 지난 일인데 꼭 씹어서 모아놔요. 남자친구가 먼저 와 있겠다고 했는데 차감이야 10분 늦는다고 했고 그의 어머니와 제가 먼저 도착해 어색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아주머니인 우리 엄마와는 달리 어디 가서 전문가 메이크업이라도 받고 오신 듯한 고급스럽고 고운 인상이셨어요. 하지만 그 고운 얼굴과 달리 또 제 예상과는 달리 예비시모의 말에는 묘하게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도 장소를 정한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시모의 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싸해지고 깨질 것 같은 긴장감과 정적이 시모와 제 사이에서 얼어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긴장이 너무 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흐르지도 않는 땀이 다 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더 늦고 짜증이 밀려왔지만 꼭 참고 그 분위기를 깨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어요. 아, 지성씨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차가 많이 밀리나 봐요, 어머니. 그럴 시간이지요. 사실 이 약속 시간도 조금 뒤로 미뤘으면 나았을 것 같네요. 아니면 땡기던가. 아, 식사 시간대를 너무 늦추면 시장하실 것 같아서 이 시간대로 예약했는데 제가 생각이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 처음이라 그럴 수 있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왜 대학은 거기로 갔어요? 네? 우리 애 가르칠 때 보니까 그 대학을 목표로 하는 애들은 없던데? 아, 그게...
몹시 당했어요. 제게 한 첫 질문이 글쎄 제가 나온 대학을 왜 선택했냐는 질문이었거든요.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순간 머리가 새까매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간 대학의 학과에 저는 만족했고 지금도 그때 교수님 친구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고 있지만 학생이 대학을 선택할 때 당연히 성적을 고려 안 하고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식의 질문은 정말 생각도 못했고 처음 듣는 질문이라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져서 망설이고 있는데 시영 씨? 왜 대답을 못하는 거지요? 저는 마치 학창시절에 복도에서 뛰다가 학생 주임에게 귀를 잡힌 학생처럼 혼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 학교에 대해 질문할 수는 있지만 그 질문 방식이 매우 독특했어요. 왜 질문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 싶었습니다. 슬슬 저도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했고 어차피 내 남자친구 보고 연애하는 거고 사람이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을 꾹꾹 눌러 담아 답했습니다. 아, 제가 그 학과를 꼭 가고 싶기도 했고 당시에는 제 성적에 맞게 갈 수 있는 대학이 그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입학해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다행히 제 적성과는 잘 맞아서 저도 만족했습니다. 그래요. 말을 길게 하긴 했는데 결론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영 잘하진 않았다 이거군요. 아, 네, 열심히는 했는데 제가 공부머리는 부족한지. 아하하. 그건 좀 염려되네요. 공부머리는 엄마를 닮는다는데 공부머리가 부족하다니 우리 애가 머리 좋은 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잘 모르지만 아이가 부모 한 명의 머리만 다 닮는 건 아닐 것 같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다행히 그때 남자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지용아, 어우, 차가 너무 밀려서 나 혼자 너무 늦어버렸네. 아유, 미안해요. 엄마, 우리 아들 왔어. 아니다, 창수가 이래서 어쩔 수 없지 뭐. 고생했네. 네, 두 사람 나 없이 굉장히 어색해 보이네. 아, 그게... 아니야. 엄마가 성격이 좀 좋니? 지영이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 풀어주고 있었지. 역시 우리 엄마 짱이야. 최고 최고. 어. 남자친구가 오니 그의 어머니는 세상 밝아진 표정으로 생글생글 웃으시더라고요. 아까 저와 대화 나누던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저렇게 사이가 좋은 어머니라는 건 화목한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건 분명한 것이고 제가 그걸 싫어할 이유도 없으니 저도 분위기에 맞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말 좀 편하게 해도 되지? 그럼요, 어머니. 편하게 하셔요. 그래. 아까부터 그러고 싶었는데 먼저 말을 안 꺼내서 망설이고 있었지 뭐니? 내가 또 예의는 있는 여자니까. 네, 그러셨어요? 그냥 딸같이 여기셔도 되는데 편하게 하시지. 그래도 되잖아. 그치 지영아? 그럼 우리 어머니도 비슷한 또래신걸요. 그래. 네. 그런데 엄마, 우리 지영이 보니까 어때요? 엄마 마음에 쏙 들죠? 마음에? 뭘 그런 걸 물어봐. 왜 어때서?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랑 너랑 잘 맞을 거라고. 엄마, 어때요? 우리 지영이 얼굴도 예쁘고 예의도 바르고 며느리 감으로 딱 아니에요? 오빠. 그러네. 네 말대로 싹싹하고 뭐 참하고 평범하고 소소한 게 땅이다. 그거 봐. 우리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했잖아. 평범하고 수수하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가 좀 무서운 분 같고 말하는 게 영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 말이 그렇게 다른 의미가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상견례 아닌 상견례를 하고 남자친구는 결혼을 서둘렀어요. 둘 다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하루라도 빨리 내 가정을 이뤄서 안정을 찾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도 당연히 싫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자들이 다들 그렇듯 결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자를 만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남자친구는 제게 다정하고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얼추 사계절을 만났고 그 이상을 만나본들 서로 마음이 뜨면서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하는 꼴을 여러 번 목격한 저로서는 연애가 꼭 길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양가에 말씀드리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지영아, 나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 나도. 그런데 너 표정이 썩 좋지 않은데? 아니, 내가 자기한테 모자란 사람인 것 같기도 했어.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어머니가 자기를 엄청 귀하게 키운 것 같아서. 이보세요, 아가씨. 당신은 당신 집에서 귀한 딸 아닌가요? 응? 맞잖아.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당신 부모님에게 내가 미안해지잖아. 그런 마음 되게 해서 미안해. 지성씨. 제 남자친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독특한 시어머니만 아니면 금상첨화일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놀라는 것도 서치스러운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악몽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후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 하루 전날 남자친구의 어머니, 즉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따로 연락이 온 겁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시모가 필요한 혼수 예단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가 싶어서 심장이 떨렸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혼수를 요구하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모르겠더군요. 처음 어머니를 뵀을 때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여겼고 평범한 저의 집보다 잘 사는 집이라 더 걱정이 됐지만 그 만남 이전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있는 집이라 더 이런 면에선 통이 크시구나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도 못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다른 게 아니라. 네, 말씀하셔요, 어머니. 우리 첫째 며느리가 말이다. 네, 너를 안다고 하더라고. 저를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이 결혼은 안 되겠어. 아니,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요, 어머니.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듣니? 우리 첫째 며느리한테 듣자 하니 네가 남자도 많고 학창시절에도 날라리였다면서 영 못 쓰는 애라고 하더구나.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적나라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다. 네가 모르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그냥 이 결혼 없던 일로 해. 그게 피차 편할 것 같다. 솔직히 너도 이 사실을 우리 아들이 알면 안 좋을 거 아니야. 나도 그냥 입 다물어 주마. 어머니, 잠시만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저는 학창시절에도 평범한 학생이었고 남자를 많이 만난 적도 없어요. 전혀 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머머, 그럼 우리 맏며느리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니? 우리 며느리가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 너 웃긴다.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죠.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상해요. 저도 그럼 혹시 어머니 형님 얼굴 그러니까 지성 씨 형수님 사진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사람을 헷갈려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당장 내일이 상견례인데 저도 이런 오해를 받고 결혼을 파토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까탈스럽기는. 우리 며느리가 무슨 사람을 잘못 받으려고? 자, 여기 있다. 지정아라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있는 집 자식인데 뭐가 못나서 너한테 그런 해코지를 하겠어. 지정아요? 이 여자가 이름이 정아예요? 그래. 성은 지시고 이름은 정아. 네? 지숙현이 아니고요. 지숙현? 그 촌스러운 이름은 뭐야? 아니야, 우리 맏며느리 와이대 나온 지정아라고. 어머니, 인연 지정아 아니고 지숙현 맞거든요. 어머나, 인연이라니 너 미쳤니? 예비 시모가 보여준 예비 형님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저희 친언니 남편. 제 전 형부와 바람을 피워 이혼까지 시킨 상간녀였어요. 그것도 불과 2년 전 일이었죠. 그 누구보다 화목했던 우리 언니의 가정을 완전히 파탄낸 더러운 상간녀가 제 예비 형님이었고 그것도 모자라 내 결혼까지 파탄내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었다니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이 결혼 그래 안 하면 그만인데 이대로 그년에게 자매가 또 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우애가 남달랐기 때문에 더 분노와 복수심에 활활 타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시모에게는 이 여자의 정체를 함구했습니다. 어떻게 그년이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궁지에 모은 다음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예, 말해보렴. 지금 왜 우리 맏며느리한테 욕을 한 거야? 인연이라니. 힌트 하나 드릴게요. 그분이 저에 대해 말한 건 다 거짓말이고요. 그분한테 가서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모든 증거도 다 갖고 있다고 말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말해봐 그냥 당장. 저보다 맏며느리의 뒷조사를 좀 하고 결혼을 시키셨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그게 무슨...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저는 결백하고요. 그 여자가 뒤가 구리니까 제가 모든 증거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만 말해도 기겁을 하고 쪼르르 달려올 텐데 여하튼 제 입장을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저 이 결혼 꼭 할 거예요. 저 지성씨 정말 사랑하고요. 어머니 보시기에 제가 좀 모자라 보일 수 있겠지만 그이한테 모자란 여자 아니라고 자부해요. 저 내조 잘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좋은 며느리 될 거고요. 적어도 그 여자처럼 모든 게 거짓은 아니니까요. 암튼 상견례는 일단 스탑하고 내일은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댁으로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집에 돌아온 저는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친언니와 상의를 했습니다. 세상 좁다더니 정말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네. 그러니까 미친년. 아예 신분 세탁 싹 하고 결혼한 것 같아. 그거 사기 결혼 아니야? 네 남친 형님도 안 됐다. 얼마나 충격이겠어. 그렇긴 해. 네 남친은 뭐래? 아직 자세히는 말 안 했어. 일단 언니랑 상의하려고. 나는 혹여나 너희 결혼에 안 좋은 영향 끼칠까 걱정돼서 그렇지. 솔직히 그냥 그렇게 신분 세탁하고 잘 사는 거 빡쳐서 못 견디겠다. 언니 내 걱정은 하지 마. 솔직히 지성씨 많이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죄 지은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살면서 심지어 내 결혼까지 망치려고 한 거잖아. 솔직히 가만히만 있었어도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것 같아. 나 예비 시엄마한테는 이 결혼 포기 안 하겠다고 목청 높이고 왔지만
솔직히 결혼 뒤집을 생각도 있어. 그런데 그건 언니 잘못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내 인생. 이씨, 복수의 기회라고 해도 왜 그년이랑 이런 식으로 엮였는지 너무 악연이다 진짜. 그래도 나야 남자 잘못 만나 그렇게 됐다고 쳐도 너까지 불행해지는 꼴은 언니로서 못 견디겠어. 결혼도 꼭 하고 그년도 망하는 게 고민해보자. 사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상간녀와 남자친구의 형이 결혼한 지는 1년 정도 됐고 연애와 결혼 준비까지 1년 정도 했다고 해요. 사실상 연애 몇 달 만에 결혼을 하기로 한 거죠. 남친의 형은 공부만 한 모범생이라고 하는데 그 글래시에게 금방 넘어간 거 보면 엄청나게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가 됐든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그리고 혹여나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나랑 사랑하며 살면 된다고 나는 이미 결혼했으니 아직 결혼 안 한 니네 커플이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올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사실 할 말이 없으니까요. 괜히 형제 오해 다 망가뜨리고 나도 결혼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최악이잖아요. 그렇다고 제 친언니 인생을 망가뜨린 그년을 형님으로 모시며 한평생 가족처럼 산다는 것도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냥 건너들은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머리치도 잡았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언니가 실어증이 걸릴 정도로 힘들어하는 모습은 다 지켜봤던 터라 제게 오는 타격감도 컸어요. 또 우리 집에서도 이 사실을 안다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라 온 가족이 다 상처받은 일이었거든요. 정말 남자의 외도와 이혼이 한 가정에게 미치는 상처는 엄청납니다. 저의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연도 제 운명이라면 운명인 것이고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만 저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년이 형님과 이혼을 하지 않는 사태가 온다면 저는 형님 부부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할 작정이었고 정 안 되면 우리 결혼을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아니, 결혼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한심하다고 욕할지 몰라도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덜 불행한지를 생각했더니 결과가 나오더군요. 그래도 한편으론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아 주기를 다른 방안을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은 났고 저는 어떤 식으로 그년을 한 방 먹일지 계획을 짰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했기 때문에 관련 서류도 있고 그년과 형부와 바람피운 증거들도 충분했습니다. 이미 그때도 자료를 수집해 상간녀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 쓰다 보니 더 빡치는 건 둘이 그렇게 좋다고 바람나놓고 그렇게 빨리 헤어졌다는 겁니다. 언니, 그런데 말이야. 기간을 따져보니 그년이 형부랑 사귀다가 내 남친 형님이랑 바로 사귄 거 아니야. 거의 기간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헐, 그래? 일단 내가 건너듣기로는 그래. 그년 스타일이면 양다리였을지도. 그러네. 화력이나 들락거리며 흥청망쳐 살던 년이 부잣집 딸내미 코스프레하며 새 인생 시작한 게 너무 웃겨. 진짜. 우리 예비 시엄마도 좀 별나거든. 그런데 그 뒷조사도 안 하고 내 뒷조사만 시켰다는 것도 웃기다. 참나. 네 예비 시엄마지만 끼리끼리 아니냐 이거. 이제 슬슬 전화 올 때도 됐는데 말이야. 얼마나 놀랐겠어. 그년 내가 그때 언니 동생인 거 알면 흐흐. 이제 넌 어쩔 거야? 난 걔가 먼저 연락 오면 일단 봐주는 척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전직 형부님 요즘 뭐해? 그 새끼 그녀한테 차이고 반페인처럼 사는 것 같던데. 크하, 꼴 좋네. 그 전 형부 좀 이용해보자. 그리고 그 여자에게 진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 좀 만나자. 내일 만나게 될 거야. 저한테 무슨 원한이셨다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때 머리채 잡은 걸로 끊는 거 아닌가? 그걸로 끊는 적도 없고 나도 너랑 엮이기 싫어. 계속 이게 뭐야 진짜. 왜 하필 내가 결혼한 사람 형님을 꼬셔받고 이 난리야? 신분 세탁하고 부잣집에 시집가면 네 거거가 다 못 칠 줄 알았냐? 츄, 내 거거가 뭐?
남자 한 번 잘못 사랑한 게 그게 그렇게 대수인가? 우리 남편 나밖에 모르는 바보거든. 네가 아무리 시무작된다고 해도 나를 향한 마음 안 변할걸? 어디 마음대로 해봐. 알았어. 마음대로 할 작정이야. 솔직히 나보다 네가 잃을 게 더 많잖아. 정말 말 안 통하는 사람이네. 네가 더 얼마면 돼? 뭐 허허허허 방금 전까지 마음대로 해보라면서 기세등등할 땐 언제고? 그냥 돈도 받고 당신도 당신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하면 되잖아. 나랑 눈 감고 형님 동서 사이로 지내면 되는 거야. 솔직히 당신 친언니 일이라고 해도 당신 인생 포기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나서야 돼? 뚫린 입이라고 잘도 씨부리네. 그래서 얼마 줄 수 있는데 생각은 있는 거야? 나랑 형님 동서로 지내든지 아니면 그냥 떠나주든지 당신 선택에 따라 금액도 달라져. 기혼 여부 상관없이 이 남자 저 남자 등골 빼먹는 여자답게 딜도 잘 걸더군요. 오 그래? 그런데 거래할 줄 모르네? 네가 먼저 금액을 까야지. 내가 선택을 하지. 네가 우리 도련님이랑 완전히 헤어지면 1억. 그냥 내 과거 다 묻고 형님 동서로 지낼 거게 5천. 야, 이거 너무 짜잖아. 내 인생이 달린 문제야. 내가 그렇게 거진 줄 알아? 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현금 빼돌리기 쉽지 않단 말이야. 안 돼. 그 정도 금액으론 아무것도 선택 못 하겠다. 그냥 네 인생 말아먹게 해서 속이라도 시원한 게 낫겠어. 야! 그러니까 너도 잘 생각해. 나는 진짜 잃을 게 없어. 마음 비웠거든. 그냥 내일 갈게. 니네 시댁에서 다 같이 보자. 아, 알았어. 도련님이랑 완전히 헤어지면 2억. 내 과거 다 묻어주면 1억. 어때? 좀 아쉽지만 네 노력을 가상하게 여겨줄게. 인생 파토날까봐 몸이 달아올랐는지 몇 분 대화도 안 했는데 금방 억 단위로 2배치기를 하더군요. 바들바들 떠는 그녀의 분이 정말 통쾌했어요. 그 여자와 통화 후 제가 한 일은 남자친구를 만나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결혼을 약속한 남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남친은 제 말을 믿었지만 자신의 형을 이혼하게끔 만드는 상황에 혼란스러워했죠. 저도 그를 이해했지만 그에게 그 여자가 그렇다고 과거를 다 씻고 갱생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그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여자와 통화한 녹취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지? 자기 형수니까 어떤 마음일지는 알지만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형님도 안 됐다고 생각해. 무지 조심스럽지만 말이야. 형이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해도 내가 뜯어 말릴 판이래 정말. 그런데 형이랑 형수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야? 그런 여자가 형 같은 분을 만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어머니 말로는 집안도 좋고 많이 배운 여자라고 했다며? 형이 일하는 치과 손님으로 만났다는 것 같아. 어머 그래? 그럼 형수의 학력이라든지 이런 걸 서류로 다 확인한 건 아니겠네. 외국에서 잘 왔다고 했대. 참나. 다 뻥이야. 그 여자 어릴 때부터 사고 쳐서 고등학교 중퇴에 돈 떨어지면 업소 나가서 돈 벌거나 아니면 좀 잘 나가는 남자 증이나 처먹고 살던 여자라고. 진짜 충격적이다. 오래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집에 갈 때마다 형수랍시고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알만하다. 나는 그 여자가 지금 이 위기만 모면하고 새 인생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평생 그렇게 살아온 여자가 집어릇 개죽겠어? 그리고 나한테 한 제안만 봐도 그래. 나였다면 적어도 지금이라도 형님한테 잘못을 비겠어. 원래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놓기 어려운 법이지. 그건 그 여자 욕심이야. 애초에 사랑하는 사람을 속여서 사랑받은 건 진짜가 아닌 거니까. 남친은 자신의 형수의 이중 플레이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현실을 인지하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며 저와 뜻을 같이 했어요.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헤어지지 않겠다고도 했고요. 저는 계획을 받고
그 여자에게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당신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 진짜 한패가 된 것 같네. 그래서 돈은 준비했어? 며칠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큰돈이라. 그래, 알겠어. 당신도 당신 남편 속에서 2억이라는 큰돈을 타내려면 술을 좀 써야겠지? 고마워, 정말. 아무래도 남편이 자꾸 뭔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런데 말야, 당신 왜 우리 형부랑 헤어진 거야? 우리 전 형부지. 이제. 그런 걸 지금 말해서 뭐해? 이유나 좀 알자. 우리 형부랑 바람 피울 때는 그렇게 헤어지면 죽을 것처럼 그러더니만. 니네 언니랑 완전히 헤어진 거지? 당연하지. 당신 같으면 조광지쳐 그렇게 한순간에 버린 남자를 용서해주겠어? 절대 다시 안 만나지. 그리고 우리 언니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상처거든. 사실 니네 형부 좋아한 적도 없어. 뭐, 진짜야? 그런데 왜 만났어? 사실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아저씨일 뿐인데. 그때 내가 굉장히 심심했거든. 심심? 만나던 놈이랑도 헤어졌고 일도 그만둬서 돈도 없고 어쩌다 눈에 띄어서 들이대길래 그냥 받은 거지. 하하하, 그렇구나. 그럼 유부남인 건 당연히 처음부터 알았겠네. 딱 봐도 유부남같이 생겼잖아. 니네 형부 오히려 그래서 더 괜찮다고 생각했어. 왜? 나중에 헤어지자고 해도 안 들러붙을 줄 알았지. 그런데 웬걸? 네 언니랑 헤어지고 왔다면서 얼마나 들러붙던지. 정말 내가 오히려 다한 꼴이지. 그럼 우리 형부랑 헤어지고 지금 남편 만난 거야? 처음엔 둘 다 만났지. 아, 그랬구나. 그런데 우리 형부한테 그렇게 정도 없었다면서 왜 둘 다 만났어? 야, 너도 참 답답하다. 그건 지금 사는 남편도 마찬가지야. 둘이 비슷했어. 둘 다 노잼. 아, 그래? 그래도 결혼까지 한 거 보면 찐사랑인 줄 알았지, 나는. 나한테 찐사랑이 어딨냐? 그리고 내 남편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둘 다 노잼이지만 그나마 네 형두가 나을 판. 잠자리라도 좀 했지. 지금 내 남편은 거의 고자 수준이라고. 말하다 보니 빡치네. 고자? 왜? 몸이 어디 안 좋으셔? 야, 너도 나이도 있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구구절절 알려줘야 하냐? 그런데 나도 궁금하다. 네가 만나는 우리 두레님 말이야. 걘 괜찮아. 솔직히 어떠냐고 봤니? 그건 왜? 형제니까 닮았을 거 아니야. 진짜 개병신 같아. 아, 그래도 네 남친은 성격도 활달하고 혼혼필이라도 있는데 내 남편 놈은 완전 개범생이다. 말도 얼마나 느린지. 진중해서 그런 거 아냐? 왜 말 느린 사람들 보면 생각이 많아서 생각하고 말하느라 그런다고들 하잖아. 그러든 말든 나는 성격 급한데 답답해 뒤져. 너랑 여러모로 안 맞네. 그런데 왜 결혼을 한 거야? 너 정도면 좋다는 남자 줄 섰을 것 같은데. 야, 내가 가진 게 얼굴밖에 더 있냐? 솔직히 나 좋다는 놈들 다 유부남의 똑같은 양아치지. 반반한 놈들은 거지고 돈 많은 놈들은 놀려고만 하지. 나랑 결혼 같은 걸 할 생각도 안 해. 현실이야 그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네 남편은 너가 그런 거 다 알고 좋아한 거야. 우리 시무한테 못 들었냐? 나 완전 신분 세탁한 거지. 아니 사실 신분 세탁할 것도 없었어. 왜? 내가 서류를 떼갔냐 뭘 했냐? 그냥 말만 해도 내 남편이 내 말이라면 싹 믿더라. 아하, 그럴 수도 있나? 더 반대로 생각해봐.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무슨 여대를 나왔다고 해. 그럼 너 그 여대 졸업 증명서 좀 보자. 이러는 남자도 있냐? 그거야 결혼정보 회사 같은 데서나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장해 내 남편을 꼬신 거야.
아, 치과 손님으로 간 거야? 어. 그럼 외국에서 살다 왔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했어? 신부모님 소개한 거야? 아니, 그 미친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해. 내 등골만 쪽쪽 빨아먹을 사람들인데. 아, 그럼 부모 대행 알바 그런 거 쓴 거구나. 그건 거짓말 안 했어. 아, 그래? 그냥 죽었다고 했어? 아, 정말. 몇 년 전에 사고로 죽었다고 했어. 두 분이 여행 갔다가. 그래서 더 불쌍한 코스프레 해서 남편 맘 싹 잡은 거지. 아,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가엾게 여겨서. 참나, 내가 너랑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무슨 꽃뱀 교육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다. 내가 너랑 이런 대화할 사이는 아니긴 하지. 그런데 넌 내가 숨겨주고 그냥 헤어져주면 네 남편이랑 평생 해로는 할 거야? 미쳤어. 너 같으면 그런 노잼에 고자 수준의 잠자리를 하는 놈이랑 평생 살 수 있겠냐? 차라리 나보고 죽으라고 그래. 그럼 언제 헤어질 건데? 넌 별걸 다 궁금해한다. 오해는 하지 마. 네 사랑관에는 관심도 없으니까. 말하다 보니까 나온 것뿐. 적당히 떼낼 거 다 떼어내고 헤어질 거야. 지금같이 산지 1년밖에 안 됐잖아. 정 안 떨어진 것 같으면 애인이나 만들고 몇 년 더 버티지 뭐. 와우, 넌 역시 대단해. 브라보. 뭐? 자, 뒤를 보세요. 뭐? 너 어떻게 이 나쁜 정신 정말 이럴 소름이었어? 여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네 입으로 씹으려 놓고 무슨 거짓말이야. 아니라고. 안녕, 오랜만이다. 당신은?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이 언니 김지숙입니다. 이렇게 엮이기 싫었는데 이 여자가 제 남편의 상간녀였고 저는 이 여자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그게 불과 2년도 안 됐거든요. 여기 증거도 있습니다. 상간녀 중에서도 악질이라고 해서 비교적 수성에서도 큰 금액을 받았거든요. 너 약속했잖아. 나랑 다 없던 일을 해주겠다고. 야, 있던 일이 어떻게 없던 일이 돼, 미친. 언니 잠깐만. 이게 너무 웃긴 게 내가 시켰어? 방금 네가 한 말들 네가 스스로 다 한 거야. 그런데 우연인지 뭔지 네 시댁 식구들이 네 뒤에 앉아서 다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니? 그렇게 말하라고 내가 시킨 거 아니잖아. 난 약속 지킨 거야. 잠깐만, 하이라이트를 나눴어? 또 뭐가? 오른 먼저 시켜라. 이제 정하라고 했나? 이 사람은 또 누군가요? 부끄럽지만 제가 이 여자랑 사귀었던 지영이 전 형부입니다. 어머 어머. 제가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그렇게 꼬리를 치더니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니까 다른 남자랑 결혼해버리더라고요. 야, 잠자리는 내가 그렇게 잘한다며. 그런데 왜 저런 늑다리한테 가서 이 고생이야? 이 닥쳐. 끼리끼리 웃기다. 그치 언니? 거의 축제급인데? 예비 사돈 어르신데 이런 여자한테 아드님 세게고 간이고 다 빼주고 저 인간처럼 쓰레기 패인 노숙자 되게 만들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도 나름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패인 됐네요. 상처?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지금이라도 저 더러운 것들한테서 벗어나게 되는 걸 복으로 아세요. 거기서 구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신 뭘 안다고 자꾸 내 남편한테. 뭘 안다고? 야, 내가 최대 피해자인데 내가 널 몰라?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바람 피운 여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바람을 나게 한 여자가 잘못한 거라며? 야, 왜? 지팔자 지가 꾼 거지. 곱상하게 태어났으면 그 얼굴 좋은 데나 쓰지.
어디 할 게 없어서 남의 가정을 파탄느냐? 찐사랑도 아니고 심심해서 여기저기 순진한 사람들 들쑤시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 너는 천벌을 받은 거야. 너 끝났어 아주. 어머니 어떠세요? 저 마음에 썩 안 차셔 하신 거 저 알아요. 하지만 이런 걸고도 출신도 이력도 다 속인 여자 맏며느리로 쭉 함께 하시겠어요? 나는 그게 어머니 저는 지성씨 사랑하지만 이런 여자와 한 가족 될 수 없어요. 과거는 그렇다 쳐요. 언제 어떻게 가족을 또 배신할지도 모르는 여자잖아요. 저는 그런 상처받기 싫어요. 당연하지. 아니 내가 정신이 빠져서 이년이 하는 말만 믿고 미안하다 얘야. 이제 저도 귀한 며느리로 대해주세요. 그럼. 잠시만요. 저 진짜 이렇게 잊으면서 나갈 수 없어요. 어머, 이런 망할 년이. 야, 너 외국에서 살다 온 것도 거짓말이고 네 부모 직업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었다며. 그런데도 우리 집에서 나갈 수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니? 어쩜 그렇게 뻔뻔하니? 어머니, 그래도 제가 지난 2년 어머니한테 잘했잖아요. 어머니 저 이뻐하셨잖아요. 예, 네 실체를 알았다면 애초에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였을 것 같아?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대체? 나쁜 년. 지가 똥 묻은 개면서 감히 누구 며느리한테 흠집을 내서 방해를 하려고 한 거야? 망할 년. 어머니, 아니 여보는 나 아직도 사랑하잖아. 여보 나 없으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런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이제 그만해. 여보, 사랑해. 나는 당신밖에 없어. 아무리 내가 과거가 있다고 해도 그럼 그냥 과거일 뿐이야. 지금은 나 당신밖에 없고 빨리 당신 아이도 갖고 싶어.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노력했다고. 고절하며 그렇게 고절 같아서 밤마다 재미가 없다며 당신 입으로 불과 몇 분 전에 했던 말이잖아. 아니야, 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들어. 너 같은 거 이제 그만해라. 같이 산 세월이 더 추하게 느껴진다. 여보. 내가 왜 네 여보야? 넌 그냥 사람도 아니야. 벌레야. 아니, 벌레보다 못해. 넌 그 더러운 혀 그만 놀려. 너 같은 거 다시는 볼 생각 없으니까. 더러운 혀. 결국 그 상간녀는 이혼당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그전과 달리 시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 복수가 나의 인생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지만 결국 모든 게 잘 해결됐습니다. 솔직히 저를 크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어머니도 해결하고 언니의 복수와 남편, 형님의 인생까지 구한 것이죠. 하지만 결과론적인 것과 달리 사람인지라 받는 충격은 어쩔 수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충격으로 하던 일까지 휴직하고 지금까지도 상담 치료를 받고 계세요. 저희는 결혼을 했지만 그런 아주버님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또 그 상간녀랑은 결혼 취소까지 해보려고 했지만 취소까지는 갈 수 없었어요. 그 부분은 아쉽지만 당시 저희가 카페에서 그 난리를 쳤던 터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한동안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뭐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마지막 내 남편에게 이 자리를 빌어 한마디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자기한테 내 입장만 더 많이 얘기하고 일을 진행한 거 미안해.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당신한테도 힘든 결정이고 상처가 됐을 텐데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내가 시댁에도 더 잘할게.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해지자.
사랑해. 고마워.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